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봄 기온이 강해질수록 미세먼지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처럼 마냥 반가운 마음으로 봄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미세먼지와 건강 세 번째 시간에는 이 봄에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의 김경남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공기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미세먼지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취약한, 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집단이 있을까요? 네, 같은 농도의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네.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분, 노약자, 영유아의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취약한 집단이든지 뭐 다른 취약한 문제가 없으시든지 결국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칙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원칙들 뭐가 있을까요? 지역별 실시간 대기오염도는 에어코리아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고 네. 미세먼지 예보, 경보 등도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으니 이런 정보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어코리아요? 네, 맞습니다. 네. PM2.5, PM10 농도가 높을 때는 자전거 타기라든지 달리기와 같은 외부 활동을 줄이고 네. 외부 활동이 필요하다면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 방법에 맞게 착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보건용 마스크는 제품 외부 포장에 의약 외품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고 네. KF80, KF94 등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 창문을 닫아가지고 PM2.5, PM10 유입을 차단을 하고 또 고성능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외출을 많이 삼가하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할 수 없으면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는데 아까 KF80, KF90,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건 뭐가 다른 건가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마스크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KF80, KF94, KF99 등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숫자가 높을수록 외부 이제 PM2.5라든지 PM10 얼마만큼 이제 필트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수치고 하지만 이제 수치가 높아질수록 호흡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KF80 정도에 쓰시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80이면 그래 조금 더 이제 통과가 네, 되는데 대신 이제 숨쉬기가 조금 편하고 그럼 보통은 이제 권장에서는 80 정도를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마스크를요 이제 쓰더라도 좀 이제 세탁을 해서 또 쓰시거나 아니면은 휴지를 좀 덧대서 여러 번 쓰시거나 이런 얘기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괜찮은가요? 네. 부득이하게 외부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제 방한 마스크라든지 일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차단 효과가 매우 작습니다. 왜냐하면 PM2.5는 그 머리카락의 20분의 1, 30분의 1 크기이기 때문에 일반 그런 천 같은 거는 다 통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보시고 어떤 식으로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착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 뺨, 아래턱 쪽으로 이제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까 이제 세탁 같은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세탁을 하면은 모양이 변형돼가지고 기능이 감소되기 때문에 세탁을 해서 재사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댈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코라든지 뺨이라든지 아래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미세먼지가 흡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휴지를 덧대지 않고 마스크와 얼굴이 밀착되도록 그렇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마스크 이제 미세먼지 심한 날은 많이 쓰고 다니시는데 코 밑에 그냥 입만 가리고 다니시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쓰시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이게 도움은 조금이 되겠지만 네네네. 사실은 코를 통해 가지고 다 이제 흡입이 흡입이 수 있기 되니까. 때문에 네.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워서 쓰는 그런 방한 마스크 같은 것들은 천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통과를 네, 맞습니다. 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뭐 중금속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PM10, 2.5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통과한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코부터 이렇게 전체를 해서 밀착되게 사용하시는 네, 것이 맞습니다. 좋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또 우스갯소리로 미세먼지 씻어내기 위해서는 또 삼겹살이 좋다. 그래서 기름진 거를 많이 먹으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들었었던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지 좀 궁금하고 혹시 미세먼지를 이렇게 뭐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나요? 네. 네. 기존 연구를 리뷰를 해보면은 네네. 일관되게 PM2.5라든지 PM10의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는 식품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 일반적인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 코와 호흡기 점막에 수분량이 많아져가지고 먼지를 잘 흡착시키고 배출시킬 수 있도록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가글링, 양치질, 비강내 생리식염 세척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PM2.5라든지 PM10 노출로 인해서 건강 영향이 발생하는 그 주요 경로 중에 하나가 네. 산화 손상, 만성염증이기 네네. 때문에 일반적 원칙에서 녹황색 채소, 과일, 해조류와 같이 항산화 등이 큰 식품을 적당량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우리 코 안에 붙어 있거나 입 안에 붙어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빼내기 위해서 물을 좀 자주 마셔서 건조하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입을 헹궈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산화작용이니까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음식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또 사실은 우리가 돌아다니면요. 신체뿐만 아니라 가방도 노출이 되고 옷도 노출이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뭐 이렇게 이런 데 붙어 있으면 집으로 다 끌고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그게 다 밖에서 이제 끝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주제도 사실은 연구할 만한 주제고 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이나 가방 등에 PM2.5, PM10과 같은 먼지가 쌓여 있다가 네. 귀가 후에 2차적으로 실내를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야외 활동 후에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 후에 이제 귀가하기 전에 옷이라든지 가방 등에 묻은 먼지를 바람을 등지고 꼼꼼하게 털어내야지 2차적인 실내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옷이라든지 아니면 가방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사이의 두피에도 특히 이제 PM2.5, PM10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잘 털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귀가 후에는 머리를 감고 손도 씻고 노출되는 부위를 좀 씻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너무 슬프네요. 선생님 들어오면서 옷이랑 가방 다 털고 머리까지 감아야 되는 거군요. 네. 미세먼지가 이제 심한 날은 이런 주의사항들 특히나 또 취약한 집단 이렇게 뭐 영유아나 임산부나 또 만성질환자가 대개 계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심한 날 또 이제 혹시 다행히도 외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실내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챙겨야 될까요? 저희가 항상 고민되는 게 주말에 혹시 집에 있게 될 때 미세먼지가 나쁘면 계속 환기를 안 시키고 있어야 되는 건지 환기를 그래도 한 번씩은 시켜야 되는 건지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PM2.5라든지 PM10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가급적 창문을 닫고 환기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고기를 굽거나 튀는 등의 요리를 했을 경우 네. 또 청소를 할 경우 네. 흡연을 할 경우에는 실내 공기가 더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창문을 열거나 환기 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할 경우에는 가능한 3분 이내로 하고 환기 후에는 먼지가 쌓이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물걸레 등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식같이 대기오염에 민감한 분이 계실 경우에는 네. PM2.5라든지 PM10 농도가 낮을 때까지 가급적 창문을 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3분 이내로 환기를 한번 하는 게 좋지만 이제 그런 뭐 천식 환자나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그것도 주의하는 게 좋은 거군요. 실제로 이런 미세먼지들이요 들어오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떠다니는 거죠 계속.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얘기를 하는 거가 네. 진공 청소기를 이용을 하면은 오히려 필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걸레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맞습니다. 있어서요. 그렇군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심각하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쁜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나쁨 수준이 아니고 보통이나 조금 그 보통 근처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도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결국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기존 연구들은 이제 단기 노출 위주로 네. 연구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장기 노출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은 네. 대규모 코호트가 필요하고, 코호트를 이제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네. 노출의 개개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출이 되는지 평가하는지 힘들기 때문에 네네. 단기 노출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최근 2090년대 말 2010년도 이때쯤에서는 이제 장기 노출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노출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도 또 낮은 농도뿐만 아니라 기존엔 안전하다고 평가되었던 기준 아래에서도 네네. 노출의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이제 많이 쌓여갔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외국에서는 PM2.5, 네. PM10의 연간 기준치를 점점 더 낮은 쪽으로 지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PM2.5라든지 PM10이 급격하게 높아질 때 예보 경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중의 전반적인 오염 수준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3편에서 개인적으로 노력할 부분들을 사실 살펴봤는데요. 되게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개인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은 개인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네.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고 네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자동차, 공장, 발전소,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또 불법 소각을 단속해야 하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북한발 오염 역시 국내 오염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의 노력, 정보 공유,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3시간에 걸쳐서 미세먼지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꼭 기억하셔서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민선, 도움 말씀의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김경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